나라에서는 최저 60시간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사회복지 시스가 실습이 500시간 내지 1000시간 사이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 중에 최고의 그레이드는 병원 사회복지사예요. 미국에서는 병원 사회복지사의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은 한국 대학생이 배낭여행을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1억이 넘게 나왔어. 미국은 수술비 비싸요. 그럴 때 다행히 친구가 사회복지사과를 나왔어. 사회복지사를 찾아간 거야, 병원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인데 알바해서 몇 년 동안 모아서 배낭여행 왔는데 다쳤는데 부모들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오케이 하면 1억 사회복지사가 펀딩을 하죠. 그래서 너는 그러면 어려우니까 돈 낼 필요 없어. 이 정도로 미국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능력이 높아요. 왜? 그 사람은 실습을 2000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많은 그 대우를 해요. 뽑을 때 경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급여가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서 이제 만약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대부분 급여가 낮은 곳에 취직하게 돼요. 급여가 낮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면 좀 급여에 대해서 불만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36개월 경력을 쌓으시면 시립기관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진급도 잘 되고 또 호봉 승급이 되고 해서 젊은 분들은 이제 여기 시립기관에 가시게 되면 은퇴할 때는 뭐 연봉 1억 이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의사고시에 합격하면 인턴을 1년을 하게 되고 레지던트를 4년을 하게 되고 이제 전문의 시험 합격하면 펠로우라고 하는 것을 2년 내지 4년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어른도 의사고 처제도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료인들 아는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시험 합격하고 인턴 근무할 때 24시간 비상대기를 한대요. 거의 군대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 내무반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당연히 거기 자야 돼요. 왜냐하면 제 처제 말 들어보니까 하루에 뭐 서너 시간밖에 못 잔다 그래요. 잠자고 싶은 소원이 크다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집에 갔다 오면 1시간밖에 못 자니까 집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내가 레지던트 하는 사람 내복 싸가지고 갖다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통통적으로 이 인턴 월급 저희 처제도 보니까 월급 한 200만 원 인턴 받던데 요즘 그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하여튼 2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받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고스란히 저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는 월급도 뭐 한참 월급 나온 지 며칠 지나서야 겨우 월급을 확인할 정도로 바빴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 달 동안 얼마 썼나 봤더니 평균 8만 원 썼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250 받아 8만 원 매달 쓰면 곧 부자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의사들이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자기 시급이 5,000원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표절 시급도 안 받고 일을 하냐. 의사고시 합격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다. 얘기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전문의까지 하고 이제 개업을 했는데 밤에 이제 환자가 와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 끝나고 내장을 집어넣었더니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야. 아무리 집어넣어도 흘러나와. 그러면 급하게 교수님 자꾸 내장이 흘러나와요. 그럼 교수가 그 두부 쪽에 침대를 몇 도로 기울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넣었더니 쏙 들어가더래. 이 실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 바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짧게 끝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 경험에 의하면 아니 의사 시험 합격하고도 개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인턴을 1년 하고 레지던트를 또 4년 하고 다시 또 펠로우를 4년 하는 거는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질까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다양한 상담을 하게 돼요. 남녀노소 상담하게 되고 그 중에는 뭐 상당한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게 강한 분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이렇게 그 실습 경험도 필요하고 또 실무 혹은 관련 법을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상담하다가 심지어 상담하다 열받아서 자살한 사람 복지사가 있어요. 너무 그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학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용성도 나름 또 필요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런 또 잡다한 얘기를 하냐면 실습을 이제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실무에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왔는데 내가 관련 경험과 능력과 관련 법을 잘 몰라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을 느끼고 또 굉장한 상실감으로 또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에 있어서 복지사들은 굉장한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강화해야 된다. 사람은 근력을 강화해야 된다. 늙으면 관절이 약해지는데 근력으로 산다. 그런 적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지사로서의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환경 개선 목록도 만들어 봐라, 해결해 봐라, 또 아동센터 발달 아이디어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복지사도 대표적으로 급여가 작습니다. 이제 급여가 작은 직종들은 입사 시험의 문턱이 낮아요. 그렇죠? 근데 급여가 높은 데들은 복지기관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데가 있어요. 복지 관련 시설에도 그곳에는 또 입사 문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몰라요. 단순하게 하면 이제 우리 복지사 실습을 이제 그동안 한 분들 중에는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한 분들도 많은데 그 원장님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원장으로서 근무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조금 좋아졌는데 상황이 원장은 요즘 같은 때 코로나 같은 때 원나가 정원이 50명인데 5명밖에 안 온다 그러면은 월급은 줘야 되고 원장 월급은 당연히 못 받고 보태서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립기관의 기관장으로 가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시험을 봐요. 근데 문제는 계속 떨어져.